안녕하세요. 나무야 놀자 유홍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삭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저 잘 보이시나요? 마삭줄 속에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바로 이 마삭줄이에요. 우리가 마삭줄에 다른 나무와 다르게요. 우리 단풍 나무를 보세요. 전체적으로 단풍이 다 들었다가 우리 떨어지잖아요.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무랑 좀 달라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종이에요. 근데 이게 단풍이 드는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잎, 결국에 이 묵은 잎이 단풍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나온 잎은 단풍이 안 들고 묵은 잎, 작년잎이나 재작년잎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풍이 들어요. 결국에 이 마삭만의 재밌는 이 특성이 뭐냐면요. 이 초록 속에서 빨갛게 든 단풍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풍나무,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게 마삭줄만 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있어요. 다른 수종을 아예 절대 안 하고 마삭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삭줄 협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열 만큼 이 마삭줄이라는 이 품종 자체가 너무나 매력이 많은 나무예요.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마삭줄이요. 우리 사람 짐은 다르죠. 네. 근데 마삭줄 재밌는 게 자연에 있는 어떠한 마삭줄도요. 우리 사람 짐은 다르듯이 잎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마삭줄은요. 덩굴식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분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삭줄이랑 백화점은 도대체 어떤 차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마삭줄이랑 백화점 자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네. 그냥 같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면요. 백화점은 꽃이 잘 피고 마삭줄은 꽃이 안 핀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삭줄은요. 덩굴식물이에요. 덩굴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다른 나무에 우리가 기대어가지고 자라요. 감고 가면서 혼자 스스로 자라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이 덩굴식물인데요. 덩굴식물이 이렇게 보시면 막 순이 이렇게 쭉쭉 뻗죠. 네. 이게 왜 뻗냐면요. 왜 뻗겠어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다른 식물에 기대어 산다 했잖아요. 네. 기댈 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댈 걸 찾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 마삭줄은요. 땅을 만나요. 네. 기대다가 밑에 우리가 발근하기 좋은 이 토양을 만나잖아요. 밑에 땅으로.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뿌리가 내려버려요. 이렇게 나무 자체가요. 번식을요. 얘는요. 스스로요. 원래 모든 나무는 꽃 피고 열매를 달아서 그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날려가지고 보통 우리가 자연 속에서는 발화가 돼요. 하지만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기댈굴을 찾다가 발견하기 좋은 조건이 나오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땅바닥에 마삭줄이 착착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목질은 안 돼 있어요. 다 잎으로 막 땅바닥에 그런 식으로 있지. 근데 이 나무가요. 보시면 보세요. 환경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안반 절벽 같은 데서 마삭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견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부분에 있는데 예를 들어 척박한 곳에서 흙도 없어요. 네. 이만한 곳에서 마삭이 씨가 떨어졌는데 발화가 됐는데 기댈굴을 찾고 싶어도요. 바람 많이 불지 그리고 절벽이 돌이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발견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기대어 찾아갔는데 바위팀에서 바위 위에서 어떻게 발견을 해요? 흙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독립적으로 다른 나무에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요. 덩굴식물인데 덩굴식물의 성격이 아니어져 버려요. 즉 이 마삭줄이 재밌는 게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잘 적응해요. 그러면 나 원래 덩굴식물인데 덩굴식물로 자라면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그 환경에 맞춰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내가 그랬잖아요. 마삭줄은 얘는 땅에서 자라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땅이 나오면 얘는 꽃을 안 펴요. 마삭줄이라면. 왜? 종족을 번식을 했으니까. 근데 안반이나 그런 데서 큰 나무는요. 종족을 번식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자기 나무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요.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커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그게 본성이잖아요. 네.
마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요 꽃이 피려면요 예전에는 잎이 작았는데 꽃이 피려 보면 잎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꽃이 피려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잎이 커지고 두꺼운 나무를 보고 우리는 그거를 보고 백화등이라고 해요. 아, 백화등이요. 꽃이 안 피는 건 마삭줄이라고 하고. 그럼 꽃이 안 핀가요, 그거는? 마삭줄은? 펴요. 아, 펴요? 근데 봐보세요. 제가 아까 마삭줄이랑 백화등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에 마삭줄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요. 나중에는 백화등의 성격이 돼. 꽃이 피고 즉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뭐 찌르메 가지라는 그 마삭줄이라면 쫄쫄이 마삭이 있죠. 그게 네. 꽃이 안 핀다고 하는데 그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나무가 건강해지고 하다 보면요. 부분 꽃이 오기 시작해. 꽃이 오다 보면 잎이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즉 마삭줄도 꽃 펴요. 그러니까 세상에 꽃 피고 열매 안 다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가요. 백화등이랑 마삭줄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마삭줄이 시간이 가면 백화등화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마삭줄 좀 보시면 지금 마삭이 제가 4개를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제가 뭐냐면 마삭줄에 전정하는 방법.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 분갈이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분재를 한 4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무를 다 치우고 마삭줄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삭줄은 관리할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결국에 이 마삭줄을 완성시켜주는 거는요. 이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결국에 세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 좋은 마삭을 구입해서 하다 보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이 나무를 예를 들어 우리가 3년 동안에 내가 바빠가지고 물만 주면서 방치를 했죠. 네. 그러면 나무가 다른 나무 같았으면요. 하얗는데 수격이 떨어지는데 마삭줄은 오히려 더 잘 돼요. 더 좋아져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를 방치를 한 건지 일부러 배양을 하기 위해서 놔둔 건지는 명확하게 다른데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할 것들은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삭은 단풍은 이런 식으로 초록과 단풍잎이 혼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매력을 느낀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마삭줄일까요? 백화등일까요? 보시면 마삭줄과 백화등은요 그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잎맥이에요. 잎맥이요? 예. 잎맥이 뭐냐면요 잎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손금처럼요 쉽게 생각하면 손금이 있죠. 보이죠? 쉽게. 예. 이래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마삭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손금처럼요 이 잎에 잎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보면 그냥 마삭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그리고 보세요. 내가 다른 잎을 따왔는데요. 다른 잎 이게 백화등이에요. 그럼 백화등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어때요? 잎맥이 얘는 좀 덜 보이죠. 네, 덜 보여요. 그러니까 백화등이랑 우리 이 마삭줄이 다른 점이요. 얘는 꽃이 피려고 하다 보니까 잎이 자체가요 햇빛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잎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 잎맥이 흐려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 그냥 백화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서. 근데 굳이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그 식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네. 마삭줄이나 백화등 하나로 이건 합쳐야 돼요. 네. 괜히 그래가지고 우리 분재하시는 분들이 혼동만 일으키잖아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백화등이 멋지고 마삭줄이 어때요? 중요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마삭줄 먼저 전정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요. 전정을 1년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2년도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전정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왜 안 하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목대를 굵히려고 하잖아요.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목대를 굵히는 방법은요. 다른 나무랑 틀려요. 이 마삭줄은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장지를 쭉 뻗는다고 해가지고 마삭이 굵어지고 그런 특성을 지닌 나무는 아니에요. 마삭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굵혀야 되는지는요. 마삭줄은 우리가 나무를 완성을 시키고 즉 장가지를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나무 자체가 굵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 나무는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장가지를 다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그의 거름이나 이런 거를 배양 토분을 큰 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무를 배양시키면서 늘려야지 굵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를 만드는 단계에는요
우리가 전정을 예를 들어서 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잎이 이런 식으로 마삭줄은 마주나게 해요. 잎이 이런 식으로 이 잎을 하나 두 개 하시면 안 돼. 이 마주나는 같은 잎을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4장 이상 뽑았을 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수시로 잘라줘야 돼. 그 시기는 이렇게 1년 365일 잘라도 돼요. 근데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 추위 약한 애다 보니까요. 보통 5월 정도 돼야지 나무가 힘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이전에 전정은 제가 추천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보호실에 들어가가지고요. 겨울 없이 지낸 마삭은요. 3월달 때부터도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3월달에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정을 해버렸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3월 초에 꽃샘추위나 4월달에 추워버리면 그 마삭이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환경을 설명을 하자면요. 5월 이전에는 전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보호실이 있는 분들은요. 전정을 해줘도 돼요. 나무를 처음에 만들 단계에서는 무조건 4마디 이상 나왔을 때 수시로 잘라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를 매태하다 보면요. 나무가요. 장가지가 이런 식으로 꽉 차게 돼요. 이런 식으로 꽉 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정을 언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나무를 다 만들었는데 이 나무 사이즈에 맞게 이 근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나무의 균형미가 있는데 근장은 왜소한데 이 가지만 많아버리면 나무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때는 목대를 굵히려면요. 거름만 주면서 전정을 건너뛰어야 돼요. 1년, 2년 몇 년까지 건너뛰어야 될까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굵기가 될 때까지 건너뛰어야 돼요. 전정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거름만 계속 주고. 그러면 나무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자라요. 근데 그에 상응하는 화분도 써야 돼요. 어느 정도 장가지를 다 만든 상태에서 나무를 기존에 있는 나무 화분보다요 보통 5배 정도 크기를 화분을 선택을 해요. 근데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 화분도 좀 깊어야 돼요. 나무 특성 자체가요 약간 그래도 신근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힘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름을 매겨가지고요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굵히려고 나무를 1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안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언제 잘라야 될까? 언제 잘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8월달에 잘라버렸잖아요. 8월달에 잘랐으면 또 안쪽에서 새로운 순이 나오기 때문에 장가지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부분 이런 식으로 단풍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 나무 자체가요 단풍이 들었다는 거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잘라놔야지 안쪽에서 새로 나올 내년에 나올 새로운 눈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야 눈을 만들었다가 봄이 시작함과 동시에 그 눈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그 시기는 몇 월달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풍이 언제 들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오늘 전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나무인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데 마삭 반연의 수용으로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가 보면 보세요. 1년 동안 제가 거름이랑 주고 액비 주면서 수시로 관리를 했는데 보세요. 1cm도 못 자랐어요. 올해 나온 새순이 보세요. 1cm도 못 자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무가 늙었다는 표현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뺏어먹는 애들이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하듯이 밥 한 공기로 100명, 수천 명, 100명이, 10,000명이 나눠 먹다 보니까 나에게 돌아가는 양이 정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커요. 근데 이런 애들도 보면 지금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부분적으로. 이때는 전정을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말하는 이게 완성도 전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다 전정하시면 안 돼요. 올해 나온 순들을. 이 보시면 삐져나온 잎들이 있고 아직 못 삐져 나오는 잎들이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이거를 가상의 수감폭을 한번 그리세요. 가상의 수감폭 그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 가위질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걸 잡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잡고요. 보시다가 좀 삐져나온 잎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상의 선을 그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원하는 가상의 수감폭에서
벗어난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쉽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세요. 가상의 수간복에서 예를 들어서 도달한 애는 잘려지고 도달하지 못한 애는 안 잘라지죠. 그런 애들은 내년에 내가 원하는 수간폭까지 다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잘라주시면요 모든 나무가 일제히 내가 원하는 수간폭에 맞춰져요. 즉 이 머리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 더 키우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더 키우고 싶다 할 때는 이 부분은 전정을 건너뛰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원하는 수간폭까지 도달해야지 자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하면서 나무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다 보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마삭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데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자른 데에서 바로 눈이 맺어요. 눈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른 자리에서 눈을 맺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조금 많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 너무 많이 자랐잖아요. 그럼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리깡 전정을 해도요. 순이 튀어나와요. 그 바리깡 전정의 시기는 또 제일 중요해요. 그 시기는 언제냐면요. 바로 장마철 되기 직전에 하시는 거예요. 장마철 되기 직전에 하시면요.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마가 안 됐는데 장마 자르고 싶다 할 때는요. 우리가 장마철에 조건을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이라고도 쳐요. 한여름이라도 장마철이 끝났는데 내가 오늘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장마철에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원하는 데까지 그냥 다 밀어 넣으세요. 잘라버리세요. 바리깡 전정을 하고 나시고 이거를 비닐로 덮어 씌워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뿌려주세요. 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네데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비닐로 싸버리면요. 거짓말처럼 일주일이면 새순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새순을요 계속해서 놔두면 안 돼요. 쪄버리면 안 돼요. 잎이 커져버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르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언제 하면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그때 비닐을 벗기고 밖에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잎이 안 커져요. 예를 들어서 막 비닐 씌워줘버리고 약간 방근에 나가면 잎이 중구난방돼버려요. 잎이 먼저 나온 애들은 막 커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 내놓으시면 돼요. 그때.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장마 직전에 모라나기 젖전은 장마 직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하다시피 전정 시기는 4마디 이상 나왔을 때 전정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장가지 만들고 나서 이제 가지를 굽히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큰 불에 넣어가지고 전정을 몇 년씩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정을 어떻게 하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우리 한라산에서 자생했던 나무인데요. 네. 군생활은 약 5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로분이 소장을 했다가 이제 제가 어렵게 양도를 부탁해가지고 제 손에 온 나무인데요. 제가 이 나무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요. 우리 일반적인 그 삽목이나 실생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보시면 이런 약간 고태감과 이 자연사리가 정말 매력적인 나무예요. 근데 워낙 그 작은 화분에서요 50년 이상 세월등을 찌들어 보다 보니까 나무가요 고태감은 있는데 너무 나무가 늙어버려가지고 한번 나무를 젊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큰 분에 넣어가지고 한번 뺐고요. 그 다음에 분을 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이제 몰아넣으려고 나무를 잎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좀 작은 분에 작년에 분갈이 했다가 올해는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한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말했다시피 완전히 이제 몰아넣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너무 많이 자라버렸죠. 크게 완전히 몰아넣을 거니까 원하는 수영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바로 이발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리고 나면 제가 이발을 완벽하게 했잖아요. 이런 나무는 무조건 지금 보호실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완전히 전정한 상태에서 비닐 메네데를 뿌리고 나서 비닐로 한번 덮어 씌워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주일이면 바로 2차선이 밀고 나와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작업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식으로 두 장 잘려 나갈 잎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잘라주세요. 네, 쉽게 작업하려고. 그리고 보면 이 나무는 먼저 보시면 이 목대 어때?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연사리가 눈에 띄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거를 뒤로 보내거나 감춰버리면 그건 흠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흠이라는 부분이 흠이 아니라 내가 장점으로 보면 그걸 정말 눈앞에서 바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거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버렸잖아. 네. 그냥 바리깡 논정하시면 돼요. 지금 왜? 지금 세력을 완전히 제가 최대한 뽑았잖아요. 네. 예, 보셔요. 그냥 잡고요. 편하게 전장에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 모양을 한번 잡는 거예요. 한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청자들을 너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최대한 이 정도 힘을 뽑아 놓고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나면 이거 지금 끝에 있는 잎들 있죠. 네. 그러면 잎에서 2차순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 수간복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성을 했잖아요. 네. 이 속에서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장가지가 빡빡해지니까. 이 끝에 있는 잎들은요 이런 식으로 비워주세요. 잎이 없게 비워줘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아 끝에는 입 이렇게요. 네, 왜냐하면 잎이 있어버리면 이 끝눈에서요 2차순을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안쪽에서 나와야지 장가지가 채워지면서 빡빡해지잖아요. 네. 네, 그 선단을 조형민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벌써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 하양지들이 있어요. 하지들. 하지는 그냥 하지 잎도 이런 식으로 잘라줘가지고 밑에 가지 느낌. 그리고 나서 이 머리 부분은 제가 살짝 더 볼륨감 있게 키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수간복을 좀 더 이렇게 바짝 자르면 안 돼요. 좀 더 기를 거니까 봐가지고 살짝 내 가상의 수간복을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요. 살짝 기를 거니까 그 수간복에 도달한 잎만 찝는다고 생각하세요. 수간복에 도달한 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2차선이 밀고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수간복을 형성을 할 거예요. 정확하게. 자, 벌써 이것만 잘라도 어때요? 벌써 수영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전정을 하시기 전에요. 네. 서로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잎들이 있어요. 그런 잎들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 분갈이에서 뿌리 풀듯이요. 네. 이런 식으로 엉켜있는 잎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쉽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다 보면 싸우는 잎들이 더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엄청난 팁이에요. 아주 많은 분들도 거의 모르실 거예요. 아예 빗질을 하네요. 네, 제가 그 일본 유학 시절에 배운 거거든요. 네. 문제 배울 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싸우는 잎들이 다 풀려요. 그러면서 지금 띠껴져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다 이제 풀렸어요, 가지들이.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일일이 안쪽을 파헤쳐 보면서요 네. 싸우는 잎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워낙 마삭줄은 지금 잎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야, 그거를 일일이 해도 되는데 그거는 요즘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솔직히 맞지 않는 일이고요. 예, 정말 시간이 많고 그런 분들은 직접 해도 되는데 저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머리는 높고 뒷부분 어때야 될까? 이 머리 보관은 맞아요. 낮아야죠 당연히. 네. 그럼 이 부분은 이 머리보다 더 낮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전정을 해서 마쳤습니다. 보시면 이 가장 매력적인 있는 이 부분이 이 살이랑 다 표현이 됐고요. 머리랑 그다음에 이 뒤까지까지 다 표현이 다 됐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지금 전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네드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비닐을 쌀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나서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 내놓을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순이 잘랐기 때문에 앞으로 기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따뜻하다 보면 2차 순이 일주일 뒤면 나오잖아요. 그 순이 혹시나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리를 하실 때는 필히 베란다에서 밖에 내놓으시면 안 돼요. 꼭 베란다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이 맞으면 정말 위험해요. 설이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분갈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분갈이 시기. 원래 마삭주는요, 분갈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나무의 분갈이 시기는요, 눈이 움직이기 직전 직후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삭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원래 아열대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시기는 3월달에 하시면 안 돼요. 4월 말까지 꽃샘추위가 오거든요. 그때 분갈이 해보시면 꽃샘추위 때 나무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꽃샘추위가 지나간 5월달에 분갈이 하시면 되는데 분갈이를 언제 하냐면요. 피디오 전정하고 나서 분갈이 하시면 나무 죽어요. 또 마삭줄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갈이 하기 직전에 있죠. 5월달에 일단 전정을 해놔요. 그리고 나면 순이 움직이거든요. 순이 움직일 때 아까 말했잖아요. 순이 움직이기 직전 직후에 하시면 된다. 마삭줄은 일단 분갈이 하시기 전에 전정을 해놓고 눈이 움직인 거 보시고 그때는 강하게 해도 나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네. 분갈이 시기는 이제 아셨죠? 예. 5월달부터 하시도 하고 9월달까지 하셔도 돼요. 그 사이에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분갈이 하기 내가 직전에만 전정하시면 돼요. 네. 분갈이 하기 직전에 대신에 순을 제가 전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충분히 4마디 이상 나올 때 전정하시라고. 분갈이 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마디 이상 나왔을 때. 4마디 이상 나왔네 하시면 전정하고 나서 관찰을 했다가 손이 움직이네 하면 그때 분갈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소나무 우리가 소나무를 한다. 마삭줄 제가 그 분갈이에서부터 그 다음에 전정, 그 다음에 백화등이나 마삭줄의 차이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마삭줄 철사거리에서 계좌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제가 새로운 마삭줄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나무야 놀자 유홍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